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증시는 되돌아보면 대단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시장은 어려웠죠. 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시장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모셨는데요. 예, 매크로와 유동성의 흐름으로 올해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뵀는데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연초에 조금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강하긴 한데요. 올 한 해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재미있는 현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주식은 12월 초부터 사실은 좀 조정을 받아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 증시는 12월 달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폭락하고 2달 동안 사실은 증시가 좀 되게 강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되게 상단을 계속 올리면서 급등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볼 때 2025년도는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그런 시기가 좀 심각할 거다. 예. 그래서 2025년에 글로벌 증시 상황은 오히려 2024년보다도 더 녹록치 않는 그런 상황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좋았는데 예. 그럼 작년에는 미국은 유동성이 좋아서 유동성의 힘으로 갔었던 측면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저는 이 증시를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학적 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라든가 세상에 이제 가장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봤던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결정된 상황이지만은 2025년도부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2024년도까지는 사실은 트럼프가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했던 시점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유럽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트럼프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세력이 되게 컸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모아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트럼프가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박사님도 이제 그 사회생활 많이 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트럼프하고 이게 그 조화롭게 합을 이루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2년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되면서 권력 구도가 다시 재편되기 때문에 다시 2년 후에 생길 수 있는 권력 구도로 해서 굉장히 투쟁이 진행될 거고, 중간 선거를 하죠, 2년에. 그 다음에 유럽도 어떻게 보면 안보가 결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은 보편적 관세라든가 그 다음에 자국의 어떤 그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럽이 도와주는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를 도왔던 유럽의 어떤 그런 행보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영국의 그런 파운드와의 급락과 지금 그 파운드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영국의 길트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국의 어떤 그 자국 경제를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시점이 정책이 후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2025년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컴플릿이 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미국 중심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이제 최근에 의아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준 금리는 작년에
세 번 100pp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세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현상인 거잖아요. 4.7까지 찍었습니다. 간밤에 4.61인가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물론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내렸는데도 실세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이제 어떤 배경 혹은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시장의 생각들일까요? 제가 그 시장의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성장률하고 물가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기준금리 형성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시장금리라는 거는 그 기준금리에 프리미엄이 더해집니다. 그 프리미엄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턴 프리미엄에서 네. 예를 들어 10년물이면 10년 동안 들고 갔을 때 돈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을 더 많이 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결정인데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예. 최근에 보면 시장의 턴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10년물 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네. 10년물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지수보다도 요 차트 치고 맞나요? 올라간다는 거죠. 요 차트 맞나요? 이 차트는 아니고요. 아니고 뭐를 띄워드릴까요? 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차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의 채권 시장이 지금 패드에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패드가 금리를 기준금리 떨어뜨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 일단 완화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일단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 차트를 보더라도 네.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이 이미 그 패드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정 지출의 재원을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보면 소득을 미리 땡겨서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썼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대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시장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요거는 이제 금리 정상화고요. 채권은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시장이 페드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채권 자경단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런. 근데 채권 시장은 이제 여러 투자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면 주체들은 뭐 누굽니까? 네. 그 돈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그 쉽게 말해서 돈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건데 네. 그 돈을 버는 주체 입장에서도 10년물 그 4.7, 4.8%가 탐탁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도 일반 가게에서도 뭐 아버지나 어머니 그다음에 뭐 형제들이 직장을 잘 다니고 월급이 잘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면 그 가게는 돈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없다는 건 뭡니까? 수입보다 많이 쓰면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돈이 부족한데 구조적으로 지금 시대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생산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기술 발전이 성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됐든 뭐 AI 혁명이 됐든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만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의 그런 주체가 많이 보편적으로 넓어지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건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은 단기에 기본적으로 캐펙스 투자 관련돼 가지고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인구가 성장해야 되고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근래 2, 3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 미국으로 유입됐던 불법 이민자들, 노동 인구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하고 그 통해서 재정 지출했던 자본이 유입되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딱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갈 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현재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36조 정도 지금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지출도 너무 많이 해서
재정적 규모폭도 되게 큰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2024년도 미국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지불했던 비용만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사실은 네, 뭐 국방비보다 많다면서요?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러면 2025년도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는 재무부가 과연 얼마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지는 전 사실은 퀘스천이고요. 감세 부분 또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감세 정책을 다시 이제 롤러바는 형태가 될 뿐이지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좀 힘들 거고, 관세라는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세금을 다시 유입을 한다, 보편적 관세,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마찰이 생기면서 성장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되면 돈이 부족한 현상은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최근에 몇 년 동안 왜 좋았었냐? 트럼프라고 하는 글로벌, 이런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정치 세력들이 좀 싫어했던 어떤 리더가 등장하는 걸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시적으로 2, 3년 동안 돈이 많이 집중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2000년 IT 버블이 터지면서 왜 5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습니까? 4년, 5년 동안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네. 2, 3년 동안 과도하게 돈을 쏟아부었으면 그에 따른 재정 절벽이라든가 소비 절벽 현상은 당연히 1, 2년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구조에서 큰 구조로 보면 돈이 부족한 현상에 최근에 2, 3년 동안 과도하게 들어갔던 자본이 이제는 각국에서 각자 도산 형태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2025년도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하지만은,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 이날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 숨통을 좀 트고 이제 해볼만하다 해볼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다음 주는 텀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취임식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트럼프가 왔을 때 어떤 형태의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 불확실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사실은 그 다음 주부터는 리스크가 다시 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작년 연초에 미국에서 막 은행 사태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은행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막 무슨 은행 그죠? 실리콘밸리 사태. 그러니까 저 실리콘 LA 쪽의 은행들 그죠? 중소은행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미국 경기는 지금 사실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표도. 그런데 조금 전에 온 것처럼 이제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 나타났던 경기 침체 예고 시그널, 이걸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경기 침체나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런 항상 약한 고리에서 뭐가 터지잖아요. 그런 약한 고리는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가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보면서 제가 금리 스티프닝,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금리를 보면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점진적으로 안 좋아져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좋아지다가도 오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미국 경제라는 거는 상당히 탄력적인데, 제가 이제 과거 미국의 이제 100년 정도의 상황을 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결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되어 있다가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경기 침체가 2분기 이내에 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프레드에서 이제 차트를 이제 뽑아서 봤는데, 최근에 한 그 30년 정도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 음영이 있는 게 미국의 그 경제업 엠버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는 항상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정상화가 되면 항상 음영이 짧게 왔는데 조금 시점 지나서 이런
이게 색으로 칠해져 있는 예, 기간이 예. 경기 침체 기간이죠. 예.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도 마찬가지고 미국 금융위 이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글로벌 이제 팬데믹 위기 때도 마찬가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년물하고 3년물이 역전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인위적으로 많이 돈을 공급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화됐을 때 오는 그 충격은 이전보다도 좀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그 10년물과 3년물이 정상화되는 이런 스티프니 현상이 생기면 2분기에서 늦으면 3분기 이후에는 미국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하드 데이터 말고 소프트 데이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파산 건수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파산 건수는 최근에 보면 급증을 하거든요. 다음 차트인데 보시면 이 파산 건수는 최근에 보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하이드 채권 금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팬데믹 때 돌이켜 보시면 미국 연준이 각종 퍼실리티라고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고 발행 시장에도 개입하고 유통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연준이 경제 주체를 대신해서 신용을 담보를 하고 저리로 돈을 빌려서 뿌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이니까 이미 올해 2025년이면 올해가 5년째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 5년이 되면 만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이드 채권이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정부가 대신해서 저리로 대신 빌려서 하지 않았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미 하이드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정부가 빌렸기 때문에 하이드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미국에도 그림자 금융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할부 금융이 이미 하이드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규모로 커져 있고 거기에서 연체율이라든가 금리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튼실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미국의 경제는 정부 중심으로 재정 지출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GDP는 소비에다가 투자에다가 정부 지출의 순수출인데 미국은 GDP의 24에서 26%를 정부가 지출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작년에 2024년도가 미국이 금융위기 아니었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미국에 썼던 재정 지출이 GDP 대비해서 25%를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 규모가 과거 금융위기 시점에 정부가 재정 지출했던 규모 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돈을 빌려서 썼는데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이 단기채 중심으로 돈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2025년에 돌아오는 미국채 만기가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년에 미 국채 리파이낸싱 규모가 한 8조 정도 달러가 되는데 이게 2022년도에 돌아오는 만기 수준, 평년 수준의 4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월달, 2월달에 돌아온 만기의 비중을 보시면 1월이 돌아오는 만기에 8조의 25%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돌아오는 게 15% 이상이니까 지금 1월달하고 2월달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 되네요. 그죠? 40% 이상이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재무부는 1월달에 돌아오는 그 만기에 대한 놀러만 하기에도 버거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 맞거든요. 이 바이든 행정부, 특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왔을 때 스무드하게 이 돈자루를 넘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이제 TJ 잔고를 보시면 2주간 TJ 잔고 2천억 달러 유출이 돼 버렸어요. 이 2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면 지금 오늘 오기에도 전에 제가 LA 산불 피해 규모를 봤는데 LA 산불 피해 규모가 25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럼 2천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근데 2천억 달러의 대부분이 학자금 탕감, 그 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또 무기 지원, 국외 유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이 경제의 어떤 그 부밍으로 쓰였다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TJ 장구를 받고 정부 살림이 맞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입장에서는 1월하고 2월은 그냥 돌아오는 만기만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월달, 2월달은 상당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 충격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 10년물 시장금리가 4.8에서 지금 이틀 전에 나왔던 CPI가 예상 수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화났죠. 예. 근데 사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이 미국의 1월 달에 예.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1월 옵션 만기일에 개별 종목에 연결되어 있는 콜 옵션의 그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런 옵션에서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시장 움직임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25년 내내 돈은 부족할 거고 특히 1월달, 2월달은 상당한 유동성 부족의 충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올해 뭐 다들 기대감들이 있고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변동성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유동성이 상당히 마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럼 이제 시간상 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사실은 작년에 약했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시장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마지막 차트를 좀 네. 띄우면서 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과거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항상 연결해서 보면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네. 2000년 IT 버블 때 차트를 가져왔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도가 예민한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항상 세계 경기의 까나리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신 것처럼 그 2000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그러니까 IT 버블 때도 보면 한국 시장이 먼저 빠지게 되고 네.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정점을 찍고 빠지게 되는데 작년에 국내 시장도 보면 8월 달에 먼저 빠졌고 6개월 정도 지나서 7, 8월부터 흔들렸으니까 빠지기 시작했고 미국도 뭐 12월 달부터 빠졌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추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먼저 한국 시장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내 정치도 달러를 코스피 지수로 했던 그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싸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먼저 바닥을 만들 것이고 그 바닥 기간에서는 일정 행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 행보하는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 매력이 생길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활발하게 종목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12월, 올해 1월 때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률이 2배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제가 봤을 때 데자부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12월하고 1월 달에 국내 주식도 전 글로벌 주식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익 실현 측면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스크 오프를 통해서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네. 국내 증시가 이제 그 바닥을 잡는 시점에서는 중소형 종목의 그런 활발한 투자의 기회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그런 네. 종목 중심의 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 2025년을 바라보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으로
시장 체크였고요. 우리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장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